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저는 벌써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네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한 번씩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일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왜 그때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왜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을까? 지난날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는 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0에 결혼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나이만 먹었지 저는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이 30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해본 적도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살아왔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나이 30에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온 제 인생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와서 크게 힘든 일이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 태어날 때부터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돈 걱정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식품 사업을 아버지께서 물려받아 운영해왔어요.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차남인 아버지를 좋게 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모든 사업을 일임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반대와 방해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보란듯 회사 운영을 잘 해나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대학도 식품 유통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내에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과 사촌 형제들도 있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를 괴롭히려고도 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중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를 괴롭힌 사촌들을 지방 물류센터로 보내거나 현장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인생의 큰 굴곡이라고는 없이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도 아버지께서 미리 뽑아주신 신랑감들과 선을 봐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건설사를 하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건설사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남편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저와는 달리 카리스마도 있고 단호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 면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를 이끌어준 대로 결혼하면 남편이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저와 남편은 선을 보고 며칠 후 교제를 시작해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에서 소개한 자리에서 만난 자리다 보니 큰 문제 없이 결혼이 척척 진행됐어요. 나이도 착했다. 강남에 바로 들어갈 신혼집도 있겠다. 뭘 망설이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바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으니 하루빨리 식부터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서로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나 연애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맞춰가는 거지. 우리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맞춰지는 거야. 우리 봐라. 우리도 너희처럼 부모님 소개로 만나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잘만 살잖니. 그래. 이게 다 서로 조건이 맞고 배경이 비슷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한쪽이 너무 기울면 살기 힘들거든.
시부모님 말씀이 전부 다 맞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해 못하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진다고요. 저는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 말씀처럼 서로 조건이 맞고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작정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만나는 반년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신뢰도 분명히 쌓였다고 느꼈기에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긍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살다 보면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원래 신혼 초에는 다들 서로 맞춰가느라 많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와 남편이 이 정도로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든 사위든 격에 맞는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신혼집을 강남에 준비해준 대신 그 안을 꾸미고 채우는 건 앞으로의 제 안목에 달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어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인데 제가 어떤 아내가 되어주느냐에 따라 남편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가 독립해 사는 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원래 결혼 전까지 독립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남편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남편 길들이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야. 내 아들이지만 결혼 초에 걔 고집 못 꺾으면 너 평생 피곤하다. 네, 어머님. 제가 진호 씨랑 잘 상의해서 어머님 마음에 드시게 잘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을 때도 설마 신혼집 꾸미는 거 가지고 남자가 고집을 피우겠어 했는데 사실이더군요. 남편은 고집이 세도 너무 셌어요. 저는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라 방 4개에 욕실 2개로 집이 넓었어요. 그런데도 결혼 전 남편 집에 가보니 남편 짐으로 집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어요. 항상 통화할 때마다 집이라고 했거든요. 친구를 만나도 집에서 쉬는 날도 집에서 뭐든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좀 심각했습니다. 방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 하나는 술 보관용 방, 하나는 게임룸으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결혼 전 유복하게 살았다면 살았으니 제 짐이 많아요. 저도 친정에 있을 때 제 방과 옷방, 방 2개를 사용했거든요. 아휴, 혼자 사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살았어? 너무 좋다. 근데 나도 이제 슬슬 짐 가져다 놔야 할 것 같은데 내 짐이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 옷방만 따로 인테리어 다시 할까? 나도 가져올 짐이 좀 많거든. 사실 저는 결혼하면 앞으로 아이도 생길 텐데 이제 게임룸이랑 술 보관용 방은 정리해야 하지 않냐고 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다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본가를 나와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던 생활이 있으니 제가 마음대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알아서 저를 배려해주기를 바랬죠. 인테리어를 뭐하러 다시 해? 당신 들어오기 전에 옷방 정리 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남편이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옷방 정도는 정리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는 결혼식 전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기 위해 트럭에 짐을 실어왔습니다. 전날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고요. 그런데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방 정리를 전혀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에서 보낸 이불이랑 옷방에 둘 가구들을 남편이 다 돌려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제가 분명 남편에게 말했어요. 인테리어는 남편이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쓰고 싶은 이불이나 가구는 제가 알아서 구매하겠다고요. 방 정리한다더니 하나도 안 한 거야? 이러면 내 짐은 어디다가 놔? 여기 장롱에 한 칸 다 비웠잖아. 여기다 두면 되지. 남편이 장롱을 열더니 덜렁 한 칸을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자기야, 밑에 트럭 못 봤어?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데 덜렁 한 칸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야말로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당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지금까지 부모님 돈으로 너무 사치 부리면서 산 거 아니야? 뭐? 내가 부모님 돈으로 사치를 부려?
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40평이 넘는 집에 방 하나는 술 가득, 방 하나는 게임기로 가득 채워놓고 살면서 저더러 사치스럽다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가 집으로 미리 이불이랑 가구 보냈다고 했는데 그건 또 왜 다시 돌려보냈어? 명색이 신혼집인데 갖출 건 갖춰야지. 뭐하러 이미 집에 있는 걸 또 사. 내가 쓰던 것들도 다 깨끗해서 얼마 안 된 것들이야.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해서 회사에 투자금이나 좀 달라고 해. 이불이니 가구니 그런 거 내가 다 필요해서 산 건데 그거랑 회사 투자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물론 저희가 양가 부모님의 사업상의 비즈니스 같은 거 전혀 없이 사랑으로만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 전부터 투자금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거슬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가 살던 집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으면 최소한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자기 이렇게 배려심 없는 사람이었어? 저는 남편을 만나고 처음으로 인상을 구기고 화를 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실망해서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남편도 조금 당황한 것 같더군요. 알았어. 난 자기가 데이트할 때마다 검소해 보이길래 원래 옷이니 가방이니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줄 알았지. 이렇게 짐이 많을 줄 알았나? 나도 30이야.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 짐도 없겠어? 사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당장 방을 비워달라고 소리치긴 했지만 저도 남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저나 남편처럼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가정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모릅니다. 저도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른다는 소리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30이니 저도 남편이 첫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대학 때부터 여러 번 연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과 헤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철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공감하지 못한대요.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멀지도 않은 데 가는데 택시 타자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나 진짜 힘들었어.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항상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돈 없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자기 평일이랑 주말에 아르바이트 2-3개씩 하면서 왜 그렇게 돈이 없어? 나 모르게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돈 벌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지요. 혹시 저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 싶어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랑은 이런 게 힘들다는 거야. 내가 연애만 하겠다고 아르바이트 하겠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만 헤어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남자친구들하고 데이트할 때 백화점이 참 좋았거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시원하니까요. 사실 버스니 지하철이니 타고 데이트하는 게 싫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힘들게 종일 걸어다니고 맛집이라고 들어가면 항상 화장실도 더러운 게 정말 싫었거든요. 데이트 비용도 그래요. 저는 항상 아빠가 준 카드로 생활비를 썼으니 비싸고 싸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남자친구가 돈이 없으면 제가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낼 테니 그냥 택시 타자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남자친구가 학비며 용돈까지 다 스스로 벌고 있다는 건 정말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데이트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차를 샀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태워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와 상황이 다른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과 만나 연애하면서 나는 이런 연애가 맞는 사람이구나 깨달았거든요. 속물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어디를 가든 뭘 먹든 데이트 비용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만나는 연애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올 때까지도 남편과 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살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방 정리하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평일과 주말 한 주의 일정이 자기 마음대로였죠. 평일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게임방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저녁을 차려서 게임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고는 밥도 게임방에서 혼자 먹고 새벽 1~2시가 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게임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다 저녁이면 친구들을 집에 불러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다 큰 성인이 게임 좀 한다고 아내가 매일 잔소리하면 남편이 결혼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남편도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자꾸만 싸워야 하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견디기 힘들더군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 비율까지 맞추려니 쉽지 않더군요. 가끔은 제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 집에 일을 해주러 온 가정부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씻고 있으면 저는 알아서 저녁상을 차려야 해요. 씻고 나온 남편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상을 가져다 주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크게 빨래며 청소는 물론이고 소소한 집안일까지 모두 다 제 차지였어요. 남편은 잘 때까지 게임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쉬는 날이면 남편과 나들이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집에서 지내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만나도 집으로 사람을 자꾸만 초대하니 주말까지 저는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하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씻자마자 게임룸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게임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야 게임도 하고 혼자 쉬는 거 뭐라고 안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없는 사람을 취급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아내지 가정부야? 나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하고 집안일하기 힘들어. 나도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았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왈칵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누가 당신 너로 집안일 하라고 했어? 난 당신이 매일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길래 좋아서 하는 줄 알았지. 아니, 싫으면 사람 써.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우리 부부야. 부부면 같이 밥도 먹고 집안일도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부부지. 왜 나한테 당신 생각을 강요해?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 난 결혼해도 각장 사생활 존중하면서 살고 싶다고. 순간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초장에 남편을 잡지 않으면 저한테 고생할 거라고 했던 말이요. 그제야 남편에 대해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고 우겼어요. 이게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야? 남처럼 사는 거지? 같이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데 무슨 남이야. 이제 보니까 당신도 몰랐는데 성격 진짜 피곤하다. 나 잔소리 하는 여잔 딱 질색이야. 밥 차리고 집안일 하기 싫으면 그런 거 하지 마. 내일부터 아줌마 부릴 테니까.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저는 집안일이니 남편 밥 차리는 게 힘들어서 투정 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신혼생활과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말한 겁니다. 게임이나 친구들이 아닌 저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도 같이 먹고 싶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집안일이 힘들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일해서 곱게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남편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애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니? 저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민망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집안일 하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것처럼 됐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대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요. 저는 연신 시어머니께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됐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민망해하고 그래. 밖에 나가 하는 일도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하기 버겁지. 우리 집에 오는 아줌마가 일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 아줌마 소개했으니까 일은 잘할 거야.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묘했습니다.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신 것처럼 대해 주셨지만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님 말씀대로 꼼꼼하시고 반찬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거는 그나마 예의를 차린 거였어요. 집에 일하러 와주시는 여사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문제가 있더군요. 남편은 여사님을 무슨 자기 종부리듯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어김없이 여사님께 저녁은 게임룸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심했어요.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30이 넘은 남자가 게임이나 하겠다고 방으로 밥을 가져다 달라는 게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뒤 아줌마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 줄은 알아요? 남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사님께서 실수로 쟁반을 들고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남편이 제일 아끼는 콘솔 게임 위로 넘어졌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바닥에 넘어진 여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뜨거운 국도 있었는데 행여나 되지는 않으셨나 걱정돼서요. 제가 연신 괜찮냐고 묻는데도 여사님은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은 넘어진 여사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닥에 있는 게임기들을 들어 이리저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미치겠네. 기계 안으로 반찬 국물 다 들어가서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당황한 여사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다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뜨거운 음식을 들고 있다 넘어졌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러게 밥을 식탁에서 먹어야지 왜 매일 힘들게 하고 갖다 달라고 해서 이 사다를 만들어.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부주의하게 굴어서 실수한 건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기는 변상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하는 짓이 꼴 같지 않아서 잔뜩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아줌마, 이 게임기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요? 아줌마 한 달 월급을 다 변상해도 못 사는 거야.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나까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여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셔서 좀 쉬시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참다 못해 성질이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사님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을 고용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친정에 있을 때도 집이 넓어서 살림이 많기는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며 한 번도 사람을 쓰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이 저 대신 집안일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여사님께서 저나 남편에게 사모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사님께 그냥 이름 부르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말씀이 시어머니께서 고용하실 때 호칭을 사모님, 사장님으로 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하니 불편해도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가 지나치게 구는 일까지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본인 속옷은 꼭 손빨래를 해달라고 여사님께 요구했을 때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하더라고요.